안녕하세요. 한국행융업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환경기술연구팀 천세민 연구원입니다. 본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분말의 유동성 향상을 위한 표면 및 계지 처리용 플라즈마 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제한기술의 개요, 기술성 및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성, 기술 사업화 목표 및 계획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요. 주로 용사 코팅용 분말에 적용됩니다. 용사 코팅이 무엇이냐 하면 분말을 원료로 이런 용사건에 주입을 하여 분말 입장을 용융시키고요. 이런 공작물 표면에 추진시켜서 코팅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런 용사건이 있고 이런 용사건에다가 세라믹이나 메탈 같은 파우더를 주입해서 순간적으로 용융을 시키고 가속을 시켜서 이런 모재 표면에다가 코팅을 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극한 환경에서 내구성과 기능성이 요구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용사 코팅 분말이죠. 분말들은 현재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상용화 제품의 용사 코팅 장치는 APS라고 하는데요. 이 APS 코팅 장비에 사용되는 분말은 주로 15에서 45 마이크론, 최대 63 마이크론까지 코팅 분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말들은 현재 분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과립관 기공이나 미용융 분말, 그리고 과립내 포행 기공으로 인해서 표면층에 이렇게 포어가 생기고요. 이 포어 때문에 크랙이 가는, 그러면서 이 하드니스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치밀한 코팅막을 형성하는 게 주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 APS 공정을 극복하고자 AD나 SPS 공정을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D 공정과 SPS 공정도 현재 코팅 비용이 비싸거나 아니면 용매 사용에 따른 코팅 수율 저하, 그리고 코팅 변수 컨트롤이 어렵다는 이런 코팅 기술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밀한 코팅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용화 장비를 사용하되 용사 분말에 미세화시켜서 이제 코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 분말, 미세한 용성 분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이 미세한 용사 분말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분말 자체가 미세해지면 서로 강한 응집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응집력에 의해서 서로 뭉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피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팅건에 피딩을 잘 할 수 있게끔 이 미세 용사 분말을 유동성을 높여줘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플라즈마를 적용을 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향상을 시키고요. 결과적으로 치밀한 코팅막을 형성을 가능하게 됩니다. 용사 코팅용 분말 표면 처리 및 유동성 향상 기술에 적용되는 플라즈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플라즈마는 전자파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전자파 플라즈마의 토치의 장점은 우선 온도가 저온 플라즈마보다는 높지만 아크 플라즈마 같은 고온 플라즈마보다는 좀 낮은 수천도의 온도를 가지는 게 장점입니다. 이 온도는 이제 용사 코팅용 분말, 세라믹이나 메탈 같은 표면을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되겠고요. 이 온도의 플라즈마를 적용하게 되면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 같이 이런 미세 분말의 표면이 굉장히 거친데 이 표면을 순간적으로 멜팅을 시켜서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즉 표면에 있는 이 울퉁불퉁한 표면의 엣지 부분에 이제 하전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되는데요. 그로 인해 정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뭉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표면 처리함으로써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가 대기압에서 굉장히 높은 밀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발생하였을 때 이제 라디칼이라든지 활성종들이 이런 분말과 만났을 때 이제 활발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면에 있는 이제 분말의 베이컨시 그쪽에 플라즈마 활성종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베이컨시에 이동할 수 있는 전하들의 공간을 메꿔줌으로써 정전기를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플라즈마를 발생할 때는 두 전극을 놔두고 그 사이에서 고전압을 걸려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적용한 플라즈마는 전자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극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소와 같은 이제 산화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즉 산소나 CO2 그리고 수증기 물까지도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포함된 가스가 플라즈마를 만들면 특히 세라믹 분말, 세라믹 용사 분말, 예를 들면 이트리아 Y2O3 이런 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기술에 대한 특허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술로는요, 대상 물질의 표면 및 계지 처리를 위한 플라즈마 토치, 그리고 유동성 향상을 위한 세라믹 분말의 표면 처리 방법, 그리고 고유속 대용량 플라즈마 분말 장치 등 관련 기술이 있는데요. 본 특허들은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홍영철 박사님이 주 발명자고요. 저는 공동 발명자로 이제 현재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특허에 대한 청구 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종래의 플라즈마 토치는 그 위치마다 온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플라즈마 토치 내의 특정 위치에서 대상 물질의 반응 제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플라즈마 토치가 앞으로 전진하는 강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내의 특정 지점에 어떠한 대상 물질을 위치시키고 반응시키기에 매우 짧은 시간 그리고 원하지 않는 반응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특허들은 이제 대상 물질을 우리 플라즈마 토치에 오랫동안 체류를 시켜서 반응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한 우리 목적에 맞게끔 특정 부위에 분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성 및 권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원 장치나 도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은 할 수 있지만 이 플라즈마 토치나 이 반응기 장치 그리고 분말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단연간 노하우를 통해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방 용이성은 굉장히 낮고요. 대체 기술 존재 여부를 봤을 때 이제 대기압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해 가지고 분말을 처리하거나 가스를 처리하는 기술은 국내에는 저희 연구소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 기술을 이용해서 유동화뿐만이 아니라 구형화, 정제, 그리고 가스를 이용해서 계지를 한다든지 이런 분해하는 처리 분야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에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외 플라즈마 기술, 처리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화 가능성을 봤을 때는요, 마이크로웨이브 토치를 이용해서 어떤 대상 물질을 처리하는 기술은 현재는 완성 단계입니다. 다만 어떤 분말을 쓰느냐, 그리고 세라믹 분말을 쓰느냐, 아니면 메탈 분말을 쓰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구형화가 목적인지, 정제가 목적인지, 아니 기능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가스를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적용 테스트한 기간을 해서 한 2, 3년 내에 연구를 진행하면은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 연구에 대한 비용 산정은 조금 어려운 상태면서요. 또 기술 이전 가능성을 봤을 때 사업 추진에 따라서 민간 기업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출자는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 해당 기술이 접목되는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즉 분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분말을 코팅하는 기업, 그런 기업이 본 기술을 적용했을 때요,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장 점유율 또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내 시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세계 용사 코팅 시장 규모는 한 2조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분말 시장은 한 2천억 원. 국내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4천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분말 시장은 400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분말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팅 분야로 봤을 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특히 메탈 쪽에는 이제 초경 학부 일반 산업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모든 분야에 본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 사업화 목표는요, 저희가 플라즈마 토치 설계 기술과 그리고 발생 기술, 최적화 기술, 그리고 분말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따라서 그 기술의 동향이나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제 특성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변수에 따라서 분말 처리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플라즈마 시스템을 최적화한 후에 그에 따른 뭐 후단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그 각각의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분말 처리 사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용사분말 유동성 향상 기술이 적용된 사업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 기술이 적용된 반응기 그리고 분말을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트리아라는 용사 분말을 적용하게 됐는데요. 이 이트리아 분말은 반도체 공정 챔버 내벽에 코팅을 하는 분말입니다. 이 분말은 플라즈마 처리하기 전에는 오른쪽 상단 그림과 같이 굉장히 서로 뭉쳐서 이렇게 분유처럼 이제 쌓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분말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분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하단에 그린 것 같이 이거는 로우 파우더인데요.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이제 엣지가 많은 상태에서 플라즈마 처리 후에 이렇게 매끈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가 됩니다. 다음은 이트리아 용사 분말 플라즈마 처리 전, 처리 후 흐름성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동영상은 플라즈마 처리 전 분말을 어떤 컵에 넣고 조그마한 구멍을 뚫은 뒤 컵에 넣어서 자유낙하를 시키는데요. 이 구멍 사이로 이제 분말이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없고 서로 뭉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낙하를 할 수가 없고요.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똑같은 분말을 이제 똑같은 사이즈의 컵에 넣고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손을 대지 않아도 강한 충격을 주지 않아도 자유낙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즈마 처리 전후 용사 분말의 정전기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드럼에 플라즈마 처리 전후 용사 분말을 담고요. 그리고 이 드럼을 조속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용사 분말이 처리 전에는 이렇게 서로 뭉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산처럼 쌓여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는 현상을 그림자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로 정전기를 측정해 보았을 때 플라즈마 처리 후 분말이 정전기력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전 상용 분말과 처리 후 분말을 가지고 실제로 코팅층을 형성해 보았는데요. 비교 대상은 상용화 분말, 현재 코팅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분말과 비교해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접착력이나 강도, 그리고 표면 러프니스, 그리고 폴러시티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본 기술을 적용했을 때 기존 상용화 분말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라믹 분말뿐만이 아니라 초경 합금 분말을 이용해서 유동성 향상 기술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 로우 파우더에서는 유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유동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우 파우더를 표면을 보면 굉장히 엣지가 많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이렇게 매끄럽게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라믹 분말뿐만이 아니라 초경 합금 분말도 유동성 향상 기술을 적용해서 치밀한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